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마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분들조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KYB, 그러니까 기업인증 기능의 진짜 목적,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림, KYC, KYB 오라클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파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 KYB 기능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월가의 거대 공룡이죠. DTCC가 쏟아내는 수많은 연구 보고서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이 둘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모든 게 희미한 안개 속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문서, 최근에 발간된 DTCC의 공식 백서를 분석하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콜라스 코카리스 박사의 1주년 기념 영상 내용을 딱 합치니까 와, 마침내 정말 명확하고 확실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그 전체 그림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봉인되어 있던 보고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월스트리트가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가 어떻게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떠오르는지를 추적할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파이의 설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미국의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총 6개의 섹터를 통해서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린 그 봉인된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가 어떤 거대한 문제에 부딪혀서 말 그대로 절규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이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왜 파이가 유일한 해답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문장, 이거 그냥 한 회사가 끄적인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DTCC,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 다시 말해서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인프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3대 기관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이에요. 이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망설임 없이 바로 상호 운용성을 지목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미래는 없다. 거의 이렇게 단언한 셈이죠. 아니 그럼 상호 운용성이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 같은 각각의 블록체인들이 서로 대화도 못하고 데이터도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마치 수많은 섬들이 바다 위에 그냥 외롭게 둥둥 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각 섬마다 나름의 생태계는 있지만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거대한 시너지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섬들을 다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만들지 못하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은 영원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저들의 진단입니다. DTC 백서는 이 고립 현상, 즉 파편화가 세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각 체인마다 시스템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요. 둘째, 자금이 특정 체인에 꽁꽁 묶여버려서 거대한 유동성 풀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세 번째, 가장 굵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바로 서로 다른 체인을 넘나들 때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증명할 공평된 신원 확인 KYC 표준이 없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장벽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금융적, 기술적, 운영적 문제들은 딱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 거래의 반대편에 있는 저 지갑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이 신원을 디지털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월스트리트의 수십조 달러 자본은 절대로 온체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익명의 상대와는 절대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월스트리트가 이 거대한 신원위기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저 무료 채굴 코인으로만 알고 있던 파이 네트워크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유일한 해답으로 등장합니다. 거대한 문제에는 거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법이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파이의 모습,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죠. 무료로 채굴하는 코인, 사람들끼리 물건 사고 파는 P2P 거래.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지난 6년간 코어팀이 물밑에서 정말 치밀하게 설계하고 구축해온 파이의 진짜 정체, 바로 빙산의 본체입니다. 그건 바로 글로벌 신원 인증 인프라이자 블록체인 세계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KYC/KYB 오라클입니다. 이들의 간극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770만 명 이상. 이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230개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신원 확인 절차, 즉 KYC를 통과한 합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린 리테일 유동성 풀이 탄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같은 위험이 원천적으로 필터링된 제도권이 가장 탐내는 깨끗한 사용자 기반인 거죠. 이건 파이의 KYB, 기업 인증 신청서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들인데요. 이 목록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건 파이가 앞으로 어떤 인프라들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전력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앵커와 스테이블 코인, 기간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커스터디 지갑까지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핵심 조각들을 이 KYB라는 단 하나의 게이트를 통해서 온보딩하겠다, 이런 명확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이 거대한 신원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활용할까요? 바로 KAAS, 서비스형 KYC라는 정말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건 다른 기업이나 블록체인에게 사용자의 여권 사진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 이 지갑 주소는 KYC를 통과한 합법적인 사용자입니다. 라는 예, 아니오의 결과값만 API를 통해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신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천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부분, 바로 법적 책임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파이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파이의 가스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북한의 유령 회사였고 이것 때문에 미국 재무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파이일까요? 아니면 거래를 실행한 금융기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파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파이가 구축한 법적 구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합니다. 미국 금융규제의 엄격 책임주의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한 파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돈의 이동 버튼을 누른 금융기관, 즉 DTCC 같은 곳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파이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기술 제공자일 뿐이고 규정 준수의 최종 책임은 API를 사용하는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하는 거죠. 결국 가장 위험한 법적 리스크는 전부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길목에 서서 통행료만 받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이 강력한 비유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마존이 서버 인프라, 즉 AWS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사업을 하도록 만든 것처럼 파이는 직접 은행이 돼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신원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아주 작은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신원인증계의 아마존 앱 서비스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보죠. 이 거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미국의 국가 전략, 즉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무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힘의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산업을 육성해서 주도권을 꽉 잡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북한 같은 제재 국가들이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자금 세탁 창구로 이걸 활용하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미국 정부가 파이를 굳이 국유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월가의 금융기관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KYC, KYB를 통과한 거래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일종의 클리어런스, 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죠. 이 순간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디지털 자금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미국의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블록체인인 파이는 미국이 통제하고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토큰화된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디지털 금융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자산이자 무기가 되는 것이죠. 통제보다 활용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 파이가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기술적 관문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게 바로 DTCC가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KYC를 많이 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한 번 파이에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서가 마치 디지털 여권처럼 이더리움이든 은행의 프라이빗 체인이든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재사용 가능한 신원 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파이의 마지막 과제인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이에게 남은 마지막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파이의 KAS API가 내놓는 그 인증 결과값이 W3C의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Verifiable Credentials와 같은 전 세계 금융권이 신뢰하는 암호학적 글로벌 표준 형식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 만약에 파이가 이 마지막 기술적 관문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게임이 끝납니다. 파이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원 인증의 표준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수천만 명의 KYC된 개인과 KYB를 통과한 기관 자금이 만나는 거대한 클린룸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자산 중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토큰화되어 올라오게 될까요? 부동산일까요? 주식일까요? 아니면 국채일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